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자, 8월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요. 오늘도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울 때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팥빙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팥빙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팥빙수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은 가볍게 그냥 옛날엔 팥빙수가 이랬지, 요즘에는 이런 팥빙수가 있다, 팥빙수 먹을 때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자꾸 늦어집니다. 제가 상해도 갔다 오고 그래서 영상이 자꾸 늦어져서, 요것도 지금 8월 초인데 아마 8월 중순 정도에 올라갈 것 같아요. 8월 중순에 팥빙수를 얘기한다는 건 조금 김 빠지긴 한데, 앞으로는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또 시적절한 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팥빙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팥빙수는 팥을 넣은 빙수죠. 그렇다면 빙수가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얼음을 잘게 부숴서 그 안에 당밀과 설탕 등을 넣어서 만든 얼음 과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빙수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경에 중국에서 당밀이나 꿀 등을 눈에 넣어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원전 300년에 서양에서는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렇게 먹었다. 케사르죠. 케사르가 알프스에서 가져온 얼음을 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한국에는 그 서빙고 등에서 왕이 관리들에게 하사를 하는 거죠. 얼음을, 이 더운 여름날 얼음을 하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부셔서 화채를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중국에서 처음 먹었다 이런 건 아니고, 문헌에는 그렇게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인류 최초의 디저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눈이 오면 누구나 다 먹고 싶어 하잖아요. 입에 넣어보고 싶어 하는데, 어릴 때 그 눈에다가 달달한 걸 섞어서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산짐승과 싸울 때 눈에서 혈투를 했을 때 그 눈 위에 있는 피가 새빨갛게 된 눈을 아마 뭉쳐서 먹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 단팥이 들어간 이 빙수는 일본식의 얼음팥이라고 그래서 코리아즈키라고 하거든요. 코리아즈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금의 팥빙수가 된 거죠. 그리고 일본 규슈 지방에서 1950년대에 얼음팥 위에 연유와 흰 쌀떡 그리고 과일 등을 올려가지고 시로쿠마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팥빙수와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넘어온 것 같고요. 자, 팥빙수는 우리 고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이게 한국 거다, 일본 거다 이런 걸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얼음 빙수는 한국, 일본만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자, 미국의 하와이안 쉐이브 아이스라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먹는 거 보셨죠? 아이스크림. 거기는 팥이나 이런 게 넣는 게 아니라 얼음 가른 걸 갖다 뭉쳐요. 뭉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주스 같은 걸 막 끼얹습니다. 그래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완전히 무지개색으로 해서 그 얼음을 이렇게 먹는 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먹는 팥빙수보다는 굉장히 좀 원시적인 그런 모양인데, 미국에서는 또 그걸 또 많이들 먹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빙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맛상무 마음대로 나눠봤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눴습니다. 처음 1세대는 자, 가정빙수, 동네 빙수고, 두 번째는 카페빙수, 세 번째는 빙수 전문점인데요. 처음 1세대는 얼음을 가는 기계 있어요. 재봉틀 같이 생긴 기계 있어요. 여기 그림 나오겠죠? 그런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갈았습니다. 옛날에는 얼음을 새끼줄이나 그런 걸로 꽈가지고 들고 다녔답니다. 얼음 한 덩어리씩 사가지고. 그래서 그 빙수 기계에다가 넣고 박박박 갈아가지고 먹게 된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빙수, 곰돌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30대 이상 분들은 아실 텐데, 자, 곰돌이 머리 위에 손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돌리면은 얼음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사온 연유나 팥이나 찹쌀떡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먹었죠. 자, 90년대, 2000년도까지 그런 거를 많이 먹었고요. 자, 두 번째는 카페에서 여름에 한정적으로 판매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카페 가면은 정말 팥빙수가 맛있어, 어떤 카페 가면은 뭐 대접 팥빙수, 쟁반 팥빙수 해가지고 정말 싸게 한 뭐 10,000원이 안 된 돈으로 3명, 4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런 팥빙수도 많이 했고요. 좀 팥빙수는 아니지만은 한 30대 이상,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후르츠 파르페라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후르츠 파르페.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비싼 아이스크림이었죠. 그래서 자, 아이스크림 위에 웨하스 같은 게 꽂고, 빼빼로 같은 거 꽂고, 우산 하나 떡 꼽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미팅 나가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후르츠 파르페를 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콜라를 시키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후르츠 파르페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몇 년 전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한 팥빙수 전문점입니다. 팥빙수 전문점, 설빙으로 대표가 되죠. 팥빙수 전문점인데 굉장히 맛있고 다양한 그 메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팥과 과일 칵테일 이런 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자, 밀숫가루도 올라가고 콩가루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코리안 디저트를 표방하고 나왔습니다.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팥빙수하고 차별화가 되는 게 바로 설빙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자, 우유를 눈처럼 갈았어요. 자,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도 일본 같은데 해외에도 많이 진출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설빙에서 복숭아 빙수가 핫하다는데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뭐 설빙 제가 광고해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대표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빙수의 어제와 오늘에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맛있고 여름에 굉장히 많이 드시고 또 수분 보충에도 좋고 한데 자, 빙수를 드심에 있어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류죠.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 63개 업체 빙수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1인분을 400g으로 잡았을 때 45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하면 각설탕이 15개 정도 되는데 콜라가 500ml에 12개 정도 들어가니까 콜라보다도 훨씬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일일 섭취 권장량, 일일 섭취 제한량이 약 50g 정도로 보면 400g 한 그릇을 먹었을 때 거의 1인 섭취량에 맞먹는 그 정도 되는 거죠. 거기다 또 과일을 먹고 다른 걸 먹으면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당을 과하게 섭취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시고 과일 빙수 같은 경우는 또 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찹쌀떡 같은 게 끈적끈적하게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굉장히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가 시리고 그리고 과일에서 나온 산과 끈적끈적한 과당과 찹쌀떡 같은 게 이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면 30분 이내로 꼭 양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양은 하루에 뭐 한 그릇이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한 그릇 이상은 안 드시는 게 과다한 당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대장균. 여름 음식은 항상 식중독 조심을 하셔야 되죠. 빙수가 차갑기 때문에 대장균이 증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운 기온 안에서는 증식을 안 해도 바로 상온에 나왔을 때는 균이 증식하기 쉽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집에서 먹었을 때 팥이나 연유나 과일이나 이런 남은 걸 우리가 만지고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해 먹는다.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균 증식이 빠르고요. 그리고 자, 얼음을 갈았던 이런 도구들도 소독을 해주시고 일광 소독을 해서 그렇게 말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지키지 않으시면은 바로 배앓이 할 수 있고요. 또 차가운 걸 너무 많이 먹어도 우리 몸속에 좋은 균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앓이를 하게 됩니다. 자,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그리고 자, 식중독 감염되는 것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여름철에 맛있게 팥빙수를 드신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팥빙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추석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기름들이 많이 들어오죠. 무슨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무슨 참기름 기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언론에서 무슨 기름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으셔서 좀 찝찝해서 이런 걸 먹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종 그 요리용 기름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 과정과 GMO인지 넌 GMO인지 그리고 참기름, 집에서 짜온 참기름, 들기름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고 내가 음식을 잘 안 해 먹어서 1년을 가까이 놔뒀는데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지 상온에 보관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기름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익하셨으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맛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